당원동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기호 3번 박주민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2020년 7월 지금 우리는 위기로 인한 또 위기 극복을 위한 전환의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고 또 달라져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국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 다일까요? 오늘 저는 이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습니다. 1932년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에 비하면 소수파였던 민주당의 루즈벨트는 대공황을 극복하지 못했던 공화당을 누르고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 루즈벨트는 나라를 국민에게 온전히 돌려드리는 새로운 조치, 즉 뉴딜을 대공황으로 피해를 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구호, 경제적 활력의 회복, 노동과 복지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이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힘차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중심으로 경제적 약자, 경제 부활을 위한 새로운 경제정책에 동의하는 경제계의 일부, 그동안 소외되어 왔던 노동자 등 이 네 개 그룹이 기묘한 연합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뉴딜 연합입니다. 뉴딜 연합은 10번의 대선에서 7번을 승리하게 됩니다. 결국 미국을 완전히 새로운 사회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야당인 공화당, 보수 언론, 보수적 가치에 젖어 있었던 사법부까지 나서서 뉴딜에 대해서 총공세를 펼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몇몇 뉴딜 정책은 좌절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루즈벨트는 이런 공격으로 뉴딜이 도착 상태에 빠질 때마다 오히려 국민을 믿고 두려움 없이 더 강한 개혁을 전략적으로 선택했고 국민은 뉴딜을 승인했습니다. 만약 루즈벨트가 국민을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면서 제대로 개혁에 나서지 못했다면, 그래서 뉴딜 연합을 만들지 못했다면 36년간 10번의 대선에서 7번을 승리하는 일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탄생됐던 미국의 황금기도 없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국민의 성공을 위해, 그리고 지금 전환의 시대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이 갈 길은 바로 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안정적 당 관리나 자기 대선 준비를 뛰어넘어서 위기에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를 구호하고 경제의 활력을 회복시키며 새로운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열고 그것을 통해 확인된 국민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을 믿고 두려움 없는 개혁에 나서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민주당을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바라는 모든 세력의 둥지로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여기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176석이라는 많은 의석을 주신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어떤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176석을 가지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정당에 누가 또다시 표를 주려고 하겠습니까?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정당에 누가 자신의 미래를 맡기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176석에 주어진 시간은 4년이 아니라 2년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최고의 대선 필승 전략이자 새로운 시대를 만드는 길입니다. 이러한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당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어야 됩니다. 야당만이 아니라 국민을 바라봐야 되고 국민이 고통받는 현장으로 신속히 찾아가 국민 옆에 있어야 됩니다. 새로이 전환되는 사회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국민과 교감하며 능동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열어야 합니다. 국민과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찾은 국민적 과제에 대해서는 두려움 없이 할 일은 해야 합니다. 전환의 과정에 보다 많은 사람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전환의 과정에서 잊혀진 사람이 없도록, 또 전환된 사회를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 환경, 젠더, 연대, 노동, 공정 등 모든 가치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저 박주민, 전환의 시대를 열고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야당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176석의 힘으로 사회적 대화의 장을 열어 전환시대의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 과감히 실천하고 두려움 없이 개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을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꿈꾸는 모든 사람의 둥지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통해 2022년 대선 그 누가 후보가 되어도 반드시 승리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당,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을 만드는 일에 젊음이 약점이 됩니까? 국민과 소통을 통해 얻은 해답을 두려움 없이 실천하는데 꼭 연륜만이 정답입니까? 새로운 시대를 상상하는데 과거 경험만이 토대가 됩니까? 세대를 교체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다 같이 모든 세대가 함께 시대를 교체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두려워야 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대를 교체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사분. 먼저 집중호우로 또다시 깊은 시름에 잠기신 강원도민 여러분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도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시는 최문순 지사님, 허영 도당위원장님, 이광재, 송기현 의원님을 비롯한 강원도의 지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강원도와 참 가까워졌습니다. 2017년과 18년 저는 평창과 강릉을 수없이 오가며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하도록 도왔습니다. 작년 봄에 산불이 나고 가을에 태풍의 공격을 받았을 때도 저는 여러 차례 강원도를 찾았습니다. 작년 말에는 총리 퇴임을 앞두고 재해 현장을 다시 한번 둘러봤습니다. 당신의 오리고기집 식당이 모두 탔는데도 이동식 급식 차량을 몰고 이재민들께 끼니를 제공하신 고성 토성면 적십자 봉사회장 엄기인님, 밤잠 안 자고 주민들을 깨워서 태풍에도 불구하고 인명피해를 완전히 없애주신 삼척 신남마을 이장 김동영님 같은 현지 지도자들의 헌신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런 헌신이 있었기에 이재민들은 피해를 줄였고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지금 강원도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주와 춘천은 보건의료 사업을 발전시킵니다. 춘천은 수열에너지 산업 집적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릉, 속초, 제주는 수소열차를 구상합니다. 강원도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강원도에서도 성공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2022년 세계 산림엑스포,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 다시 성공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 또한 여러분께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저에게 왜 당대표 선거에 나섰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지금이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어렵습니다. 국가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렵습니다.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더구나 지금 민주당은 거대 여당으로서 뒤뚱뒤뚱하며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이제 곧 거대 여당으로서 첫 정기국회를 맞아 많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위기에는 위기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나섰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이낙연이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말합니다. 저는 국가적 재난을 대처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올해 1월까지 총리로 일하면서 산불, 태풍, 지진에 안정적으로 대처했습니다. 메르스로 전임 정부 시절이었던 2015년에는 38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으셨지만 2018년에는 인명피해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조류독감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겨울에는 3천만 마리 이상의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지만 이제는 2년째 한 마리의 살처분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아프리카 돼지열병을 세계가 주목할 만큼 빠르게 진정시켰다는 기억을 여러분 모두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성과 때문인지 문재인 대통령은 총리를 물러나는 저에게 재난재해 대처 경험을 책으로 써보라고 권유하신 일도 있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총리를 마치고 저는 지난달까지 4개월에 걸쳐서 우리 당의 코로나19 국난 극복 위원장으로 일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도록 함께 노력했습니다. 경제 비상사태에 함께 대응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이광재 의원의 도움으로 코로나 이후 시대를 미리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살려 위기를 극복하고자 합니다. 불꽃처럼 일하겠습니다. 그럴 기회를 여러분이 저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대표가 되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회에서는 경제를 회복하고 신산업을 육성할 경제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약자를 도우며 불평등을 완화할 사회입법을 촉진하겠습니다. 권력기관 혁신 등 개혁입법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을 포함한 국가 균형 발전 등을 위한 정치 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저는 또한 민주당을 더 두텁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쇄신하겠습니다. 필요한 일은 반드시 하는 책임 정당으로 키우겠습니다. 일을 하면 반드시 성과를 내는 유능한 정당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노인, 여성, 청년 그리고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대처하는 감수성 높은 정당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시대의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하는 미래정당으로 변모시키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후배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민주당의 은혜로 성장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배려로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헌신으로 민주당에 갚고자 합니다. 저의 선친은 청년부터 노년까지 이름 없는 민주당의 지방당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랑했던 그 민주당, 제가 헌신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럴 기회를 여러분이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불태워 불꽃처럼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오신 우리 대의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서 이 장면을 보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대표 후보 기호 2번 김부겸 다시 인사 올립니다. 도와주십시오. 강원도에서 또 여러 가지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그분들의 아픈 마음에 감히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빨리 복구되시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에 쭉 강원도 몇 곳을 방문을 하면서 저는 평창올림픽 이후 강원도의 어떤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여러 단체장님들이
정말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민주당의 가치를 직접 정책으로 실현하고 계시는 우리 자랑스러운 최문순 도지사님, 그리고 이광재 의원님, 허영 의원님, 그리고 송기현 의원님, 그리고 원외에서 온갖 서름을 맞아가면서 지금 버티고 계시는 우리 정만호, 배선식, 이동기, 김동완, 원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지자체장님들께 우리 격려박수 한번 해주시죠.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선거 승리, 총선 승리의 기쁨이 채 석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벌써 여러 가지 저희들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 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저께 보도된 일부 언론의 그런 자료에 의하면 내년 4월 재보궐선거 저희 당한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됐을 때 정말 상황을 우려합니다. 우선 기존 우리들에게 적대적 언론으로부터 바로 레임덕이다 뭐라고 하면서 공격이 들어올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흔들어낼 겁니다. 11개월 이후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 여러 가지 위험한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 3개월 후에 치러질 전국 동시지방선거 역시 어려워질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들이 치러야 될 이 당대표는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여러분의 선택이야말로 당의 운명에 중요하다. 그래서 중간에 선장을 바꾸면 안 된다. 태풍이 몰려오고 있는데 선장이 나 오늘 여기까지만 할래.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저 김부겸 감히 요청드립니다. 이 중대한 앞으로 4차례의 큰 정치적인 과정을 감당할 당대표 임기 2년을 확실히 채우고 후보자들과 우리들의 여러 가지 당의 가치를 지킬 당당한 일꾼 기호 2번 김부겸에게 기회를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이번 재보궐선거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2년 대선 우리 당에 어떤 후보가 나오더라도 반드시 승리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우리 민주당의 재집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분은 정치공학이라고 비난을 하지만 우리 당이 취약지구 영남에서 저희들이 지금보다는 지지율을 10% 더 올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제가 300만 표를 가져오겠다는 이유입니다. 저는 선거에는 정말 자신이 있습니다. 물론 떨어져서 무슨 그런 큰 소리 쳐내야 하지만 저는 떨어질 때도 영남에서 한 40%는 얻어왔습니다. 바로 그 힘으로 제가 30년 전 김대중 총재님으로부터 배운 그 청년 정치인 때부터 저는 민주당 4대 선거 기획실장, 문재인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장, 선거대책위원장 다 지나면서 큰 선거를 온몸으로 제가 익혀왔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요청합니다. 민주당 재집권의 선봉장, 적어도 반드시 승리하는 민주당의 당대표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럴 때는 좀 박수 좀 크게 쳐주십시오. 사랑하는 대의원 당원 동지 여러분, 제게는 오랜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무현의 꿈입니다. 정말로 전국적으로 지역 가림 없이 계층 가림 없이 사랑받는 그런 민주당 만들겠다고 그 지옥주하고 맞서서 온몸을 던지는 노무현을 기억합니다. 저 그 흉내라도 내겠다고 대구 갔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 지역주의 벽. 그러나 울부짖고 몸부림쳐서 마침내 그래도 잠시나마 저는 그 벽을 한번 넘어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호소드립니다. 이제 우리들의 그 꿈, 대한민국 국민들을 하나 되게 만드는 그 존경받는 민주당 우리 반드시 완성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제게는 새로운 꿈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양극화라는 이 수렁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꿈입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한국형 뉴딜의 제일 핵심은 결국 사회 안전망을 깔아서 가난하고 힘든 사람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겁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바로 우리 당의 미래의 비전은 철저하게 가난하고 힘들고 목소리를 잃은 그분들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국가가 획기적인 사회 안전망을 통해서 그분들을 보호하고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민주당의 변화 저 김부겸이가 해보겠습니다. 기회를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일부 비판 목소리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미 법률이 제정된 공수처법안, 지금 미래통합당의 방해로 출범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제1호 법안으로 공수처법안 우리가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더 이상 오해 없기를 감히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원도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약속드립니다. 이 강원도가 새롭게 살아갈 디지털 경제 시대의 선두자, 그리고 지역 혁신형 뉴딜의 선두자 강원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후속 조치 제대로 한번 도와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힘들어하시는 폐광 지역이라든가 강원 남부 지역의 SOC 사업, 그리고 회떡법의 연안 철폐 등 꼭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 김부겸은 더 낮은 자세로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승리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치와 꿈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는 그런 나라 만들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